자, 교재 펴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방학 축제네. 방학이 아니라 설날 축제. 계속 이어서 해보자고. 지난 시간에 했던 질문 중에 62, 63, 64, 6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자, 없습니까? 65페이지까지 없어. 그럼 66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 같은데 6페이지 질문 435번 가볼게요. fx의 역함수 이렇게 생겼어. 이때 이 녀석의 역함수, 그러니까 f 인버스 x가 gx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때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들만 갖는 걸 찾아보라는 거네. 이 문제는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역함수를 구할까? 지금 보면은 보니까 g에다가 역함수에다가 a나 마이너스 a 또는 a분의 1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ga, g-a, ga분의 1이라서 여기다가 나와야 되는 결과가 a나 마이너스 a나 a분의 1이 되게 해주는 역함수의 성질로. 봐봐. 내가 만약에 ga를 찾고 싶다면 그 정답을 잠깐 k라고 해볼게요. 그럼 f에다가 k를 넣은 게 a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f에다 k를 넣으라는 건 이거 말하는 거지. 이게 a가 되게 해주는 값 찾아주면 돼. 그래서 k가 누구냐? 넘기면 a-2, k는 5의 a-2제곱. 이렇게 해서 a 값이든 a분의 1이든 찾아주면 되겠는데 지금은 아예 그 역함수 만들어 놓고 해볼래. 자, 정리합니다. 가자. fx가 y 값 말하는 거지? 그럼 y는 2도 넘깁시다. 마이너스 2 로그 5의 x가 되는 거니까 말로 할게. x는 5의 y-2제곱, x는 5의 y-2제곱. 그런데 역함수를 완성시키려면 그렇게 x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난 뒤에 x,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x는이 아니라 y는 5의 y-2가 아니라 5의 x-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게 바로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 문제가 말했던 gx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훨씬 더 g에다가 a를 넣었을 때라던가 마이너스 a 또는 a분의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나오게 되니까 빨리 찾아볼게. ga는 5의 a-2죠. g-a는 5의 마이너스 a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제곱. g-a분의 1은 5의 a분의 1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막 뭘 하고 있어. 그때 그 a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답만 나오는 걸 찾으라는 거지. 그럼 여기 좀 봐봐. 얘하고 얘가 이건 찾는 거야. 얘하고 얘가 곱셈이 됐을 때 5의 a제곱과 5의 마이너스 a제곱은 a 마이너스 a제곱 돼서 사라지게 돼. 맞아? 그러니까 그냥 벌써 결론이 나온 거죠. g a와 g 마이너스 a를 곱하게 되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5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만 남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A가 누가 되던지 간에 A가 다 사라지고 결국 남게 되는 건 5의 4제곱분의 1, 625분의 1만 남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문제가 원했던 게 그 내용이었던 것 같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물론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확인해봐. 나머지 보기들 얘네들 가지고 뭐 덧셈이나 뺄셈이나 하고 있는 것들 보면서 정말 A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답, 항상 같은 답만 나오고 있는 보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5번 보기 이외에 다른 애들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맞는 것 같아요. 필기 간단히 하시고 계속 천천히 질문 받아보자. 여기 로그 쪽 하나 한 문제 한 문제 쉽지 않을 테니까 천천히 해볼게. 또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436번 가볼게요. 436번이 역함수 얘기 나오고 있네. 갑시다. y는 로그 ax 더하기 b. 뭐야? a도 감춰져 있고 b도 감춰져 있네. 그래프 그리는 게 쉬워 보이진 않아. 아, 그런데 맨 마지막 보니까 a는 1보다 큰 수래. 그럼 기본적으로 증가함수인 건 알고 있겠네요. 증가함수. 맞죠? 계속 읽어보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이 녀석과 자 가자. 대충 그려볼게. 이 녀석의 그래프가 칠판 얘 점근선은 y축이고 1,0을 지나가면서 증가하는 모양의 함수. 그걸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 준 거니까 b가 양수면 위로 올라갈 거고 b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갈 거야. 어쨌든 점근선은 계속 y축으로 유지가 되겠네요. 그래프 정확히 그릴 수는 없습니다. b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 봐봐. 지금 주어진 함수와 이 녀석의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대. 어떤 함수 f와 그 녀석의 역함수 f의 인버스가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런데 f하고 f의 인버스는 y는 x 대칭관계야.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그리게 될 f와 f 인버스 그래프 사이에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정확하게 대칭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걸 먼저 그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 따라간다. 그래프를 완전히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두 점에서 만난다잖아. 두 점에서 만난다잖아요. 그러면 이 로그 함수의 칠판, 로그 함수와 이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 만나는 두 점의 위치가 y는 x하고의 교점이랑 일치할 거다. 그래서 대강 그려볼게. 어떤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느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일 테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예쁘지 않아도 봐주세요. 이게 이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 이게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고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맞습니까? 됐니 얘들아? 근데 이게 그 만나는 두 교점의 x표가 누구하고 누구래? 문제도 나왔잖아. 뭐래? x가 1. 여기가 이거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가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런데 y는 x하고의 교점이잖아.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일반적으로 y는 x하고의 교점하고도 일치해.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것처럼. 선생님 1학년 때 역함수와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 설명할 때 항상 y는 x 위에만 교점이 있는 거 아니라고 말을 했어.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이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보게 될 기회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함수 자체가 증가함수야.
증가하는 모양의 함수가 y는 x하고 만나는 점이 지금은 의심할 여지 없이 f의 인버스와의 교점이랑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1, 몇이었을까? 얘들아 이거 1, 몇? 1,1이었겠지. y는 x잖아. y는 x. f하고 f의 인버스의 교점이라는 의미보다 f하고 y는 x. 다시 y는 x라고 하는 항등함수와의 교점이랑 내가 일치하는 것으로 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는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론 뭐예요? 얘가 첫 번째 1,1 지나야 된다. 두 번째 2,2도 지나야 한다. 대입할게요. 1은 로그 a의 1 더하기 b. 2는 로그 a의 2 더하기 b. 1,1, 2,2. 그렇게 주어진 로그 함수가 1,1과 2,2를 지났을 때 뭐 거기까지 여러분들 아직 생각하지 말자. 어쨌든 f하고 f의 인버스는 항상 그 교점이 y는 x 위에서 형성이 된다는 그 기본부터, 물론 정확히 알려면 함수 fx가 증가하는 모양일 때 당연히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건데, 역함수를 갖고 있는 감소함수의 모양일 때는 나중에 하자고 그랬어. 그 교점이 y는 x 위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지금은 y는 x 위에 있는 게 맞겠지만, 그래서 이거 풀면 되겠네요. 이 얼마야? 0이니까 b가 1인 게 나오겠고, b가 1이면 이거 넘겼을 때 또 1. 그래서 2가 a의 1제곱과 같다는 얘기인 거지. 다시 b 넘겨주면 1. a의 1제곱이 2랑 같다는 얘기니까 a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문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근데 이게 로그 함수에서만 새롭게 알게 된 게 아니라 꼭 기억을 하자고. 어떤 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풀 때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꼭 이용하자. 우리가 역함수 할 때부터 이미 했던 거야. 로그 함수를 배우면서 지금 새롭게 우리가 풀이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그 함수든 무슨 함수든 간에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특히 교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문제가 맞다면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는 거. 또 질문? 6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438번 가볼게. A가 A, B 일단 양수인데 A, B의 조건이 그렇대. 체크부터 하자. A보다는 1이 큰 수, 1보다는 B가 큰 수, B보다는 A분의 1이 큰 수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체크할까? A, B 둘 다 양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그럼 기억부터. 기억은 우리 이미 했던 것 같은데? 기억. A의 A제곱과 A의 B제곱 중에 둘 다 위치 얼마? A. 근데 A 어떤 수였어? 0과 1 사이에 있는 수야. 맞아? 0과 1 사이에 있는 수라면 밑을 A로 하고 있는 이 지수는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을까?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을까? 얘들아, 이거 감소함수야. 함수로 치면 점점 떨어지고 있는 함수라고. x 증가하고 있을 때 y는 줄어들고 있는 함수야. 그럼 칠판 계속봐. 이 지수에 사용되고 있는 a하고 b 중에 어떤 수를 골라야 큰 수가 나오는 거야? 작은 수를 골라야 돼. A하고 B 중에 누가 작은 수인데? A가 작은 수니까 이쪽이 큰 게 맞겠죠. 다시 말할게.
얘들아 밑이 A인 지수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왜?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범위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 A하고 이 X에다가 A하고 B를 집어넣을 거래. 근데 A가 어떤 수냐?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수야. 이게 A야. 그럼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이만큼이 나와. 근데 B는 또 어떤 수냐? 1보다 큰 수야. 이쯤에 B가 있어요. 그럼 B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은 여기야. 그러니까 감소함수 자체는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X에 점점 큰 값을 넣음에 따라서 Y값은 오히려 점점 더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가볼게. 니은은 둘 다 밑이 얼마? 밑이 B입니다. 자, 가자. 자, 밑이 B래. 무슨 함수? 증가함수. 맞습니까? 증가함수. 증가함수면 진수가 어떨수록 커지는 값이 나와? 클수록. 그럼 얘들아 A하고 A 제곱 중에 누가 더 큰 수인데? A하고 A 제곱 중에 누가 더 큰 수야? A가 더 큰 수. 정확하게 봐야 돼. A 0과 1 사이라며. 감이 안 오면 대충 예를 들어봐. A가 0.5 2분의 1. 그럼 얘 2분의 1. 얘는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 오히려 얘가 더 작은 수야. 그러니까 얘가 더 큰 수가 맞아. 그런데 로그 함수의 밑도 1보다 커. 증가함수라고 그랬어. 증가함수는 밑이 진수가 크면 클수록 큰 수야. 그래서 얘가 큰 수입니다. 그래프로도 보여줄게. 여기 봐. 밑이 B인 로그 함수는 1보다 큰 밑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밑이 B인 로그 함수의 개형을 선생님이 그린 모습이거든. 그리고 여기 제일 기본이야. 1,0이야. 이때 얘가 누굴 넣고 있느냐? 한 번은 A를 넣고 한 번은 A 제곱을 넣고 있어. 근데 A가 어떤 수냐? 0과 1 사이야. A가 한 이쯤에 있어. A가 한 이쯤에 있다고. 그럼 로그 B의 A는 정답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이게 로그 B의 A야. 근데 이것 좀 봐봐. 이거 로그의 기본 성질에 의하면 이거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뭔 말인데? 로그 B의 A에서 나오는 값에다가 2배 처리해달라는 거잖아. 이 값에다가 2배, 이 값보다 2배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A 제곱을 넣었을 때의 값은 어디에 있냐면요. 집중해서 봐. 여기 이 값보다 한 번 더 내려가게 해주는 Y값. 그러니까 이쯤이 아마 A 제곱이었을 거란 얘기였겠지. 그래서 A 제곱을 넣었을 때 나오게 될 Y값이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보다 2배만큼 더 크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값 자체가 음수였으니까 더 작아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다 떠나서 물론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좋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간단히 봐봐.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에서는 진수가 크면 클수록 큰 수야. 그럼 조금만 집중해서 A하고 A 제곱 중에 누가 더 큰 수인지만 봐주면 되는 거였고, 하필 A가 0과 1 사이였기 때문에 0과 1 사이였기 때문에 A가 더 큰 수라고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좌변 왼쪽이 더 커야 된다고 하는. 니은도 틀렸네요. 그러면 자, 마지막 디귿. 그럼 디귿이 정답이겠다. 그지? 설마 아무것도 정답이 아닐 리가 없으니까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 갑시다. 이거 둘 다 밑이 어때? 다르죠? 맞습니까? 아니 얘들아? 그러면 이거 밑 같게 만들어 볼게. 밑 누구로 같게 만들까? A로 만들까? B로 만들까? B로 만들까? 그럼 이거 밑 B로 바꿀게요. 그럼 얘는 누구냐? 로그 B의 A분의
1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값의 역수야. 이 값의 역수가 이겁니다. 그럼 해보자. 다시 그래프 그려볼게. 자, 이렇게 생겼어. 이때 밑이 b인 로그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은 결과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를 말한다고 했어. 맞습니까? 이거 무슨 값? 이 답이 뭐니? 어쨌든 답이 누구야 이거? 집중하자. 로그 b의 a가 갖는 값이 그 크기가 음수야. 음수예요. 맞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음수의 역수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생각해봐. 얘하고 얘 중 이거 둘 다 같이 음수야. 다시 얘 음의 값, 이것도 음수분의 1이니까 음의 값. 맞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 있는 음의 값이, 잘 들어봐, 이 음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 있는 음의 값이면, 다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라면, 음수는 음수지만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라면 둘 중에 누가 커야 돼? 헷갈리면 예를 들어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얘가 더 큰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역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오히려 얘가 더 커져. 맞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로그 b의 a라고 하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에 있는 값인지 그 아래쪽에 있는 값인지를 좀 따져봐야 돼. 맞아 얘들아?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이제 요것도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봐요. 이거 풀 수 있어. 문자 가지고 가는 게 힘들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지? 대충 숫자 예를 들어봐. 숫자를 한번 예를 들어봐. 저 조건에 맞는 A, B 대강 예를 들어서라도 풀어봐. 할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는데 A하고 B에 어떤 숫자 넣으면 계산도 편하고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까? 얘들아, 저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A, B 한번 예를 들어볼래? A 얼마? B 얼마? A의 2분의 1, B에는 1.5. 좋은 예지. 2분의 1이면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1과 2 사이에 지금 지수는 1.5를 넣겠대. 그거보다 더 좋은 예가 있는데 1.5는 좀 애매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해준 게 더 예쁘지 않을까? 2의 거듭제곱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질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 이 문자 보고 크게 대답 못하니까 먼저 숫자를 예를 들어서라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봐. B의 누구? 2. A의 누구? 4분의 1. 그럼 이 값 얼마 나올까? B에 2 들어갔어. A에 4분의 1 들어갔어. 이거 마이너스 2 나올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역수니까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네. 누가 더 큰 수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큰 수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선생님은. 됐어 얘들아? 근데 이걸 문자를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면 로그 b의 a인데 봐봐 칠판 봐. 로그 b의 a가 음수인 건 알고 있어. 그치 얘들아? 이거 음수인 거 맞아. 그런데 여기는 b보다 누가 더 큰 수야? b보다 누가 더 큰 수? 그럼 여기 a분의 1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얼마지? 마이너스 1이야. b 대신 a분의 1을 넣게 되면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와. 밑을 더 크게 만들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그럼 우리 로그함수에서 기억하자고 했는데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 밑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그 그래프 어디에 가까워진다 그랬지? 점근선? 얘들아 둘 다 증감수 맞아? 증감수 맞아? 이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훨씬 더 x 공부 안 하냐? x축에 가깝게 그려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로그 2x의 그래프면 로그 4의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x축에 훨씬 더 가깝게. 됐어? 다시 그러면 얘들아 다시 말할게. 밑이 커 이거 둘 다 밑이 1보다 큰 애야. 밑을 더 큰 애로 했더니 마이너스 1 나와. 밑을 더 큰 애로 했더니 마이너스 1 나와. 그러니까 밑이 a분의 1일 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미안. 큰일 날 뻔했네. 밑이 더 커졌으니까 x축에 더 가까운 모양으로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맞아요? 이때 밑이 a분의 1일 때 진수가 a가 되면 여기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런데 사실은 밑이 a분의 1이 아니라 b였단 말이야. 여기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는 값이었다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였던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와 그 수의 역수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얘가 더 큰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a, b 또는 a분의 1이라는 문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수 비교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 a하고 b 범위는 보고 있지만 얘네들을 이용해서 범위가 판단이 안 되면 말했듯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럴싸한 숫자 집어넣어서 풀어보면 돼. 근데 숫자 집어넣을 때도 아까 지수가 예를 든 숫자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선생님은 숫자를 집어넣으면서도 계산이 좀 잘 되는 숫자를 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예 2의 거듭제곱 형태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됐니? 집에 가서 꼭 봐라. 기억 같은 경우는 이미 지수함수 할 때 했던 거니까 당연히 다들 알고 있을 것 같고 니은하고 디귿. 니은은 솔직히 더 쉬워. 밑이 b로 같잖아. 밑이 b로 같으니까 진수 큰 거 찾으면 돼. 기억 니은은 솔직히 문제가 안 돼. 디귿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디귿에 대한 해결을 할 때 이 변수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해결을 해도 좋지만 잘 안 된다면 누가 뭐라 안 하니까 여기에 있는 변수에다가 적절한 숫자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훨씬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오 말고 가자. 자, 또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 질문. (439번) 연습하기 좋은 문제네. 이거 충분히 복습하고 혹시 9번 긴가민가 했던 친구들은 꼭 다시 한번 연습해. 441
441번 보세요. 자, x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이때 로그 함수가 나왔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문제입니다. 지금은 질문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 돼야 돼. 무슨 함수?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 못 그려? 저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저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니 없니? 당장은 못 그리지. 아니 내가 배운 로그 함수가 무슨 모양인데 우리가 기껏 그릴 수 있는 건 이 정도 아니야? 이 정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칠판 밑이 로그 a의 x인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 이동한 거. 그 정도는 그릴 수가 있어. 그런데 진수자리가 저렇게 2차식이 나와버리면 저거 어떻게 그리냐. 저런 함수 안 배워. 안 배운다고. 그런데 들어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 힘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최대값 최소값을 원하고 있어. 맞아? 최대 최소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 아니면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 절대부등식. 그래프 아니면 산술 기하 평균으로 문제를 푼다. 됐어요? 선생님이 억지 부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리 여러분들이 눈 크게 뜨고 보더라도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아.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지수 말처럼 당장은 못 그려. 하지만 칠판 얘를 치환을 하면, 나 K로 할게. 치환하면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로그 2에 K가 되는 거죠. 너무 쉽네. 대신 축 불러. 여기 무슨 축? K축. 여기는 무슨 축? Y축. 및 1보다 어떤 수? 큰 수. 그러니까 증가감소. 몇 컴마 0을 지나가는? 1,0을 지나가는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프 그렸잖아.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저렇게 치환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긴 했지만 내가 도대체 K라고 하는 숫자, 변수 자리에 얼마의 숫자를 넣는 게 가능한 건지. K에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범위가 아니라 치환을 통해서 만들어낸 문자가 K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적을게. 여기에서 개나 소나 다 하는 치환 잘 했다고 해서 스스로 우쭐대지 말고 여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그래도 웬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죠. 됐니? 그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K는 표준형 만들어봐.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8 되는 거죠. 축 다시 불러. 무슨 축? x축. 무슨 축? k축. 꼭지점 몇 컴마면? 1,8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었겠네요. 이때 쓸 수 있는 x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이제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되니? 4. 좀 작지만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그릴 건데 그 값이 4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2까지. 2 넣으면 얼마 나와? 2 넣으면 7 나오네. 2까지.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나? 이거 왜 그린 건데?
이거 왜 그린 거야 우리? K의 범위 찾으려고. 그래서 그러면 그래프 그려놓고 X에 쓸 수 있는 범위 제한 걸어놨고 제한된 범위에 맞게 그래프까지 그려놨으니까 이제 K의 범위 말할 수 있어야겠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4부터 7까지야? 4부터 8까지죠. 얘 위까지 올라가잖아. K의 범위는 여기부터 4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8까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4부터 8까지. 대충 할게. 여기 4라고 치자. 4 넣었을 때 얼마 넣어야 돼? 4 넣었을 때 얼마 넣어? K에다 4 넣는 거야. K의 범위를 찾았으니까 이제 K에다 4 넣어주면 되잖아. 얼마? 2부터 얼마 넣게 돼 있지? 8까지. 8 넣었을 때 얼마 나오는데?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3까지 나오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그래서 알게 됐어.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 얼마? 3. 최소값은 2라고 말해주는 게 맞겠더라. 그래서 그 둘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6이라고 말하면 되겠고 필기해놓고 우리 지수함수를 할 때도 기억 안 나? 밑은 1보다 크고 0과 1 사이 그런 것만 봐주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함수인지 찾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지수의 모양이 좀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처럼 2차식의 모양으로 나올 때 그래프를 못 그려. 배우질 않았거든. 그래서 치환을 하자. 치환을 하면 평범한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바뀐다. 다만 치환을 쓸 당시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치환을 통해서 사용하게 될 새로운 문자 있을 거야. 그 문자가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인지를 반드시 구해놓는 게 시험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거기까지 할 수 있어야 문제의 정답이 나온다. 기억하자고. 필기해놔. 또 질문? 445번. 445번도 선생님 미리 말할게.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풀 겁니다. 다만 그 풀이 과정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차이가 있는데 이 절대값 들어가 있는 것도 이미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완벽하게 배워왔다. 그거에 대한 기억이 혹시 사라졌다면 지금 한 번 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x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만. 이때 로그 함수가 밑은 5고 진수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 선생님 저기 있는 441번이랑 똑같이 푼다고 그랬어. 모양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나 이거 다시 봐. 최대값 최소값 찾는 이 문제를 보고 혹시 이 중에 태훈이나 지수나 유림이 중에 이거 그래프 못 그리네? 사실평균 기하평균으로 풀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친구 없길 바래. 이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실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모양, 이용할 만한 모양이 절대 아니거든.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로 푸는 게 맞아. 그래서 쟤랑 똑같이 치환 들어가. 내가 지금부터 이거를 이번엔 t라고 놓을게. 우리 맨날 치환하는 문자로. 그럼 그래프는 생각보다 간단히 표현되죠. y는 로그 5에 이 전체가 t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세상 쉽다. 축의 이름 잘 봐. 여기 t축이야.
여기가 최대값, 최소값 읽을 때 필요한 y축이고 밑은 5니까 1보다 큰 수라서 당연히 1,0을 지나가는 증가함수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t의 범위를 찾으러 가는 게 핵심이다. 칠판 t는 자, 여기서부터는 고1대 지식 따라가는 거야. 얘가 누구냐? 얘가 누구냐? 얘가 누구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5인가? 이렇게 생긴 거 맞나? 3, 3, 9 9 9 100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맞네. 자, 그래 볼게. 여기 x축 여기가 t축 t 범위 찾고 싶은 거야. 그래프는 꼭지점 몇 컴마 몇에? 3, 마이너스 25에 맞습니까? 3, 마이너스 25에 3, 마이너스 25에 아래로 부룩한 포물선이야. 그래서 3, 마이너스 25면 대충 해볼게. 원래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점선으로 그린 이유가 있지. 이 함수에 뭐가 씌워져 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 이걸 기억하라고 잊어버렸으면.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는 내가 그려야 되는 일반 그래프, 원래 그래프의 아래쪽 부분만 접어 올리면 되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여기 3,25까지 그럼 치고 올라가야겠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얻어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이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린다? x에 쓸 수 있는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어?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야.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얘들아,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되니? 어?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16 빼기 25니까 마이너스 9에 저기 9 나오겠네. 9 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그럼 9라는 답이 이쪽이야? 이쪽이야? 고민되는 친구들은 이거 인수분해도 해봐. 인수분해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x-8에 x 플러스 2로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8이야. 그러니까 내가 넣어야 되는 마이너스를 여기보다 왼쪽에 있는 값 중에 집어넣은 값이 9가 되게 해주는 걸 찾는 거니까 여기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한 번 더 6 넣으면 얼마 나와? 6 넣으면 얼마 나오지? 6 넣어도 9 빼기 25니까 아니? 같은 답이 안 나오네. 다시 6 넣으면 9 빼기 25니까 마이너스 16 나와야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16 이쯤에 있었을 거야. 그게 올라간 답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게 돼. 그래서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꼭지점 지나가지고 y값이 16만큼 떨어지는 순간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t의 범위 찾고 싶어서. 그래서 t의 범위 알았어. t의 범위 제일 작은 거 얼마부터? 9부터. 제일 작은 값이 9 맞죠? 9부터 어디까지? 최대 25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t에다가 9부터 25까지 할게. 대충 한다 이것도 9부터 25까지 우리 요거 보면서 대답하면 되는 거겠네요. 질문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 무슨 값 찾는 거였어?
최대값. 아, 다행이네. 요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왜 다행이야? 군어주면 깔끔한 답이 아니고 무리수. 근데 상관없잖아. 최소값 물어보면 그냥 로그 5의 9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얘는 보기에다가 깔끔한 답만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기대했던 거 봐. 그래서 최대값만 x에, t에 누구 넣었을 때? 25 넣었을 때 최대값. 25 넣었을 때 얼마 나오는데? 그래서 최대값 2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던 거죠. 필기하시고 441번, 445번 같은 유형의 문제고, 다만 난이도로 따진다면 445번이 조금 더 높다. 근데 그 조금 더 높은 것 때문에 문제 못 푸는 건 말이 안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면 너희들이 원래 그려야 되는 그래프의 아래쪽 부분, 선생님이 말하는 아래쪽 부분이라는 건 X축의 아래쪽을 말하는 거야. 그것만 접어 올리면 뭐 그래프야. 금방 끝난다. 그래프 그린 다음에 범위에 맞게 잘라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는 범위인지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자, 또 질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할게. 439번, 440번 같은 문제를 문제가 알려준 그 문자를 그대로 남겨놓고 풀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A, B에 적절한 숫자 직접 집어넣어서 해. 선생님은 만약에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숫자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439번 풀 때 A에다가 4분의 1, B에다가 2분의 1 넣고 풀 것 같아. 4분의 1하고 2분의 1이면 그래도 2의 거듭적으로 표현이 가능할 테니까. 이해돼? 440번 문제를 풀 때도 이게 이 상태에서 판단이 잘 안 된다면 나는 X에다가 2 정도 집어넣을 것 같거든? 이해되니? 그렇게 해서 직접 계산해가지고 범위 찾아도 되는 거야.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상관없어. 누가 뭐라 해. 다만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문자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풀 정도밖에 안 된다면 서술형에서는 감점을 당하겠죠. 정답을 찾은 거에 대한 부분 점수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감점은 되겠지만 그래도 아예 손도 못 쓰는 것보다는 나는 낫다는 생각하거든. 자, 그럼 오늘 조금이라도 한번 진도 나가보자고. 446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446번. 446번도 어디까지는 돼야 되느냐? 이 문제의 출발은 돼야 된다. 그 출발이 뭐냐? 로그 2의 x를 치환한다. 로그 2의 x를 치환하면 지금은 그릴 수 없는 함수지만 치환이 들어가는 순간 2차 함수로 바뀌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다만 치환했으면 반드시 그 문자의 범위 찾을 생각까지 해야 완성이 된다. 결국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나의 도움 없이, 여기 지금 교실 앞에 서 있는 내 도움 없이 너희들이 정답을 맞추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좀 부족하니? 그래도 가자. 칠판. 로그 2x를 지금부터 t로 놓을 거야. 그러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표준형까지 할게.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표준형으로 바뀌겠구나. 그래서 선생님 잘 따라해. 이거 뭘 따라해? 이거 잊지 마. 축의 이름 기록하는 거. 이것도 잊지 말고 축의 이름 기록하는 거. 나 제일 큰 y, 제일 작은 y 찾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은 y값 말하는 거니까. 처음에 주었던 이 값 찾는 거야. 이 값. 이 값 중에 제일 큰 값, 작은 값, 최대값, 최소값 불러주는 거니까. 꼭지점 몇 컴마 몇에? 1,2에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포물선 그려지겠네요. 자, 이제 t의 범위 찾으러 가자. t의 범위 찾으러 갈게. 여기 무슨 축? x축. 그리고 여기가 t축. 밑이 얼마인 로그함수? 밑이 2 로그함수니까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런데 x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쓰래? 1부터. x 1 넣었을 때 얼마인데? 여기야, 여기가 1이잖아. 다들 알고 있잖아. 1부터 16까지. x에 16 넣으면 얼마 나오지? x에 16 넣으면 얼마 나와? 4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서 t의 범위는,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y의 범위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0부터 4까지. 그걸 여기 0부터 4까지 할게. 0부터 4까지. 됐니 얘들아? 그래서 최소값은 벌써 나왔네. 최소값 얼마? 최소값은 2. 최대값은 누구 넣었을 때? t에다가 4 넣었을 때 얘가 제일 높아 보이는 거 맞잖아. 4 넣었을 때 얼마 나와? 11 나오겠네. 제일 큰 값. 4 넣었을 때 3의 제곱 더하기 2니까 11이 최대값이 맞겠죠. 그 질문은 최대값, 최소값 뺀 거니까 9가 정답이려나?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좋아. 잠깐 쉬었다가 계속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 고생들 했어. 이 좀 꺼도 되겠다, 그치?
손좀 어떻게 하자. 거기 횟수 나오잖아. 아, 그게 또 나와? 자, 또 가보자. 이번엔 새로운 유형이야. 쉬운 문제 아닙니다. 449번 보세요. 그리고 외워줘야 돼. x 1부터 8까지. 시작은 평범하네. 그런데 문제를 보면 밑도 x, 진수도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x.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 풀 때 외워야 되는 게 뭐냐? 지수의 밑도 변수고, 그리고 지수 자리에도 로그가 있는 경우, 밑자리에도 변수가 들어가 있고 지수 자리에도 로그를 사용한 밑이 있는 경우에 이 문제는 꼭 외우자. 반드시 어떻게 푸냐? 반드시 로그 취해서 문제를 푼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필기해 놔. 좀 이따가 반드시 로그를 취해야 돼. 분명히 말하지만 밑과 지수 자리에 모두 변수가 있는 경우는, 특히 지수 자리가 로그가 사용되어 있는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이 상태로 문제를 못 풉니다. 절대 못 풀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적혀있는 내용에 맞게 선생님이 지금부터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할 거야. 왜? 얘가 밑이 2 로그니까. 얘가 밑이 2 로그니까 여기다가 얘와 다른 밑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밑이 2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좌변 로그 2의 y는 우변 로그 2의 x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 나 지금 좌변과 우변이 같다잖아. 똑같은 좌변과 우변에 완전히 똑같은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야. 맞아? 그럼 등식 성립해야 하네? 성립하겠지? 맞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할 말이 있어. 이 문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거든. 내가 여기다가 적는다. 최대값 최소값은 누구의 값 찾는 거? 항상 최대값 최소값은 누구의 값을 읽는 거야? 아니, y의 값을 읽는 거야. 이게 최대 최소를 읽을 때 써야 되는 값이야. 내가 그린 그래프에 제일 높게 있는 y값이 최대값, 제일 낮게 있는 y값이 최소값이거든. 그런데 이 말을 쓴 이유가, 지금부터 내가 그래프 그릴 거거든. 여러분들이랑 그래프 그릴 건데 이때는 y 역할하는 게 y가 아니라 로그 2의 y라는 거 잘 기억해놔. 나는 얘가 제일 클 때의 값과 제일 작을 때의 값을 찾는 걸 하고 있는 중인데 어쩔 수 없이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양변의 로그를 취했어. 로그를 취한 순간부터 내가 읽어야 되는 y값이 더 이상 y값이 아니라 로그 2의 y값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라고. 됐습니까? 그럼 계속 이어서 갈게요. 로그 2의 y는 이거 진수의 거듭적으니까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 맞니? 앞으로 내려간다.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가 앞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로그 2의 x만 남게 되는 거죠. 이걸 앞으로 내리고 곱하기 로그 2x 해주면 되는 거니까 진수의 거듭조금이 앞으로 내려간 거야. 그래서 로그를 취한 거야. 왜? 이 지수 자리에 있는 변수를 앞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밑과 지수의 동시에 변수가 적혀있는 문제를 풀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지수 쪽을 앞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로그를 취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제부터 똑같이 할 건데 나 지금부터 뭐 할 거냐? 로그 2의 x를 지금부터 t라 부르겠습니다. 로그 2의 x를 t라 부를 거야. 여기 나중에 하고 잘 들어. 그럼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로그 2의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되는 거죠. t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2차 함수 어렵지 않지?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진짜 어렵지 않잖아. 2차 함수잖아. 선생님 왼쪽이 뭔데요? 왼쪽은 그냥 저 모양 그대로 인정하면 돼. 어쨌든 우변은 t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처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라고 하는 거 있지? 잊지 마. 여기 축 표현하는 거 잊지 마세요. t축. 잊지 마. 여기 축 표현하는 거 잊으면 안 돼. 이 축의 이름 누구지? 아니야. 로그 2의 y축이야. 로그 2의 y축이 아니라 로그 2의 y축. 아니 맞잖아. t에 뭔가를 넣어서 계산된 결과가 y값인데 그 계산된 결과가 y값이 아니라 t에 뭘 넣어서 계산하면 그 정답이 누구다? 로그 2의 y가 정답이다. 아니 봐봐. 내가 어떤 함수 만들면 집어넣는 값을 정의역에 있는 축에다가 그때 나오는 값을 치역에 있는 축에다가 맨날 이렇게 했잖아. 맨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자고. 그럼 꼭지점 몇 컴마 몇에? 2 컴마 마이너스 4에. 어디로 볼록함? 아래로 볼록함 포물선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한 번만 더 말할게. 선생님 저기 t-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2차 함수식인 건 알겠는데 좌변이 y가 아니라 로그 2의 y인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냥 그때 나오는 결과 전체를 그 축의 이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렸어. 그래프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 이거 찾아야 되잖아. t의 범위 찾으러 가야 돼. t의 범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럼 또 그릴 거야. t는 로그 2x t의 범위를 알아야 t의 범위를 알아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릴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를 또 그릴 거야. 여기 정의역 x축 그걸 넣어서 로그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y값이 누구냐? t니까 여기 t축. 그래프는 밑에 1보다 큰 로그 함수니까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x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넣으라고? 1부터 8까지 넣으라고 그랬어. 1부터 8까지 이것만 쓸 수 있대. x에. 그러니까 그렇게 x에 1부터 8까지 썼을 때 나오는 이 y의 범위, 그 y가 누구야? t야 지금은. 그래서 t의 범위가 1 넣었을 때 얼마? 1 넣었을 때 얼마?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 0부터 8 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 3까지.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0부터 3까지 넣는다. 0부터 3까지. 3이면 2의 왼쪽으로 두 칸 간게 0이라면 3은 2의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한 2쯤 있겠네요. 3까지.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중요한 거 이제 할 거야. 뭐냐?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범위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알겠더라. 뭘 알겠느냐? 여기 필기하는 내용 봐. 최소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최대값.
최대값은 제일 큰 값이니까 0이겠네요. 최대값 0. 그런데 이 최소값 최대값이 문제가 말하는 y값이었냐? 아니야. 제가 갖고 있는 값은 누구의 값이냐면 로그 2의 y. 로그 2의 y라는 녀석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이 0하고 마이너스 4였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원래 원했던 제일 큰 y, 제일 작은 y는 이걸 가지고 찾는 거야. 그럼 간다? 최소값이 이게 마이너스 4래. 얘가 마이너스 4라면 y는 2의 몇 제곱이 돼야 돼?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돼야 되지? 최소값 얼마 돼야 돼? y의 값 찾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 그러니까 16분의 1이 최소값. 최대값은 다시 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최대 최소는 y값 말하는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라고. 그래서 최대값은 2의 0제곱 2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16분의 1과 2를 곱한 8분의 1이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0제곱이 그렇지. 16분의 1이 정답이겠네요. 필기 천천히 해놔. 이거 필기 잘 해놔야지 450번 문제도 풀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하나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내가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아니면 그래프로 풀어. 근데 449번 문제도 딱 보면 알아야 돼. 절대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푸는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걸.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건데 문제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이지. 밑자리에도 변수 x가 지수 자리에도 로그를 사용한 변수 x가 있을 때 반드시 그 문제를 풀어내려면 지수 자리에 박혀있는 로그를 끌어내려야 된다. 끌어내릴 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밑이 똑같은 로그를 취합니다. 당연히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겠죠. 그렇게 취하면 끌어내려오면서 치환했을 때 이제 정상적인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양변에 로그를 취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봐야 되는 y가 아니라 양변에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y값이 아닌 로그 y값이 만들어져. 그래서 최대 최소를 읽을 때 y의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걸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로그 2의 y가 제일 클 때랑 제일 작을 때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이게 y값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y값이 아니라 로그 2의 y값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로그 2의 y값을 먼저 찾고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찾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되기 위해서 y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마지막 찾게 되는 y값이 문제가 원했던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는 사실.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문제가 지금 450번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문제집, 다른 교재 뒤져가지고 더 찾을 수 있어. 그거는 우리 설 지나면 선생님이 또 단원 할 때마다 또 추가 문제 주잖아.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정도만 연습하면서 대강의 감이라도 잡아올 수 있길 바래. 450번 과제로 낼 건데 풀이하는 중간 과정까지만 보여줄게. 그것까지만 필기해놓고 한번 시작해봐. 450번 보면 분모 분자가 둘 다 밑이 x죠. 밑이 x이 밑이 같은 지수끼리 나누고 있는 거니까 그거 합칠 수 있어. 분자 쪽에 있는 지수에서 분모 쪽에 있는 지수 빼주면 되는 거지. 2 마이너스 상용 로그 x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 아까 풀었던 449번 문제랑 완전히 같은 문제잖아. 양변에 밑이 얼마 있는 거 취해주면 돼? 밑이 10인 로그를 똑같이 취합니다. 밑이 10인 로그를. 그럼 밑이 10인 로그 취하잖아. 그럼 이제 이게 진수의 거듭제곱이 된다고.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앞으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다시 말할게.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면 원래 얘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 근데 그게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내려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로그 x를 t로 치환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다만 그때 그려야 되는 2차 함수의 y축 역할하는 건 y가 아니라 얘라는 거 명심하고, 그렇게 해서 방금 풀었던 방법이랑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451번 시작해보세요. 450번 이 정도까지는 필기해 놓자. 그 다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 그리고 451번도 최소값 찾는 문제지. 최대 최소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벌써 몇 번째 오늘만 해도. 그래프 아니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451번 문제 풀고 있을 텐데 일단 번뜩 드는 생각은 4하고 256 전부 2의 거듭제곱이니까 2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 그래서 최대한 2의 모양으로 바꿔. 그런 다음에 치환을 한번 생각해봐. 로그 2의 x를. 근데 치환을 하면 너희들이 절대 그릴 수 없게 되는 함수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로 푸는 게 아니겠네? 그래프로 푸는 게 아니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용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천천히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면 되겠어요. 그 위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바로 산술, 기하 들이미는 게 아니야. 이유를 알아야지. 나중에 너희들이 시험 볼 때 그 문제를 그래프로 풀어라, 산술, 기하로 풀어라 나와? 안 나오잖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유형의 제목만 보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먼저 들이밀지 말고 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는지를 스스로 알고 풀자. 알고 풀자. 근데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만 알면 되거든. 갈게. 4는 2의 제곱, 256은 2의 8제곱. 그래서 처음에 산술기하 눈치 못 채는 거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물론 처음부터 눈치 채면 더 좋겠지만 그럼 맨날 했던 거니까 로그 2의 x 치환해야지. 그래서 치환하면 뭐가 되는 거냐? y는 2분의 1t에다가 이게 로그 2의 x분의 1이니까 t분의 8로 바뀐다. 그런데 몇 번을 말했지만 우리 이렇게 생긴 함수 이제껏 배운 적도 없고 앞으로 배우지도 않아. 칠판 봐. 만약에 이것만 있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그래프가 t축, 여기 y축 원점 지나가면서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그만이었겠지. 만약에 이것만 있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점근선 x축 y축이면서 k값이 양수니까 1방향과 3방향에서 그려지는 쌍곡선의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 거였을 테니까 얘네들이 단독으로만 있으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함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 그릴 수 있어. 그런데 그 두 개가 더해져 있는 함수, 이 직선하고 이 쌍곡선을 더했을 때 나오는가? 어떻게 찾을 거야? 안 돼. 그래서 그래프가 안 그려집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야겠는데 그래프를 못 그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야. 틀기만 하지 말고 생각 잘해. 이거 치환했어? 치환했지만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모양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치환으로 푸는 게 아니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으로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게. 얘 여기다 바로 간다. 문제 따라 앉았고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두 양수를 곱합니다.
일단 적을까? 2분의 1 로그 2의 x와 8 로그 x의 2를 그랬더니 이거 약분되는 거 맞지? 공식이 있어. 로그끼리의 곱에서 밑과 진수가 반복되면 약분해도 무방하다고 그랬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로그 x의 2가 로그 2의 x분의 1이니까 얘하고 얘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약분된다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결국 남게 되는 게 4밖에 안 남아. 4 루트 밖으로 빠지면 2 곱하기 2니까 4. 그래서 결국은 금방 나오지. 문제가 물었던 이 식은 항상 4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 찾는 거니까 최소값은 4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자, 그럼 드디어 우리 뭐 다음 시간에도 또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작할 수 있게 됐네. 드디어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질문 많아가지고 살짝 진도가 늦춰졌지만 좋아. 상관없어. 이제 로그 방정식 부등식 먼저 방정식부터. 이거 지수랑 같아요. 무조건 밑 같게 만들어라. 선생님이 동그라미 1번이라 적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로그 방정식의 풀이는 1번으로 진행이 돼. 밑 같게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밑변환 공식을 쓰던 아니면 처음부터 밑이 같게 나왔던. 그런데 이놈의 로그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반드시 방정식을 풀기 전에 진수의 조건 또는 밑의 조건을 완성시켜놔라. 실컷 구했는데 답이 아닐 때가 있거든. 지수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그렇지 않은데 로그 방정식이라든가 로그 부등식은 내가 기껏 신나게 계산해 놓은 답이 실제로는 정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정답이 아닌 이유는 내가 찾은 정답을 막상 넣어봤더니 말이 안 되는 로그가 돼. 기본적으로 로그는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치? 그런데 방정식상으로는 정답이 나오는데 그 정답이 사실은 진수를 0이나 음수가 되게 해주는 조건일 때가 많아. 그래서 항상 로그 방정식 기억해놔. 로그 방정식은 풀기 전에 내가 찾게 될 정답의 조건이 뭐인지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 자, 좀 해볼게. 453번 보세요. 로그 2x 더하기 로그 4의 x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3이 되게 해달래. 칠판 봐. 가장 현명한 풀이가 뭐냐? 저거 이거 밑 2로 갖게 만들 수 있겠네. 밑 2로 갖게 만들 수 있겠네.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할 건 맞는데 그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와 있는 로그의 진수, 이 로그 말이 되려면 x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니? 그 다음 얘만 로그야? 이것도 로그야. 이번엔 진수가 이거야. x 플러스 2의 제곱도 0보다 커야 되죠. 말이 된다는 거야. 그치? 저거부터 하라고. 답 찾을 생각 하지 말고 먼저 저 문제가 말이 되려면 왼쪽 로그랑 두 번째 로그, 첫 번째 로그, 두 번째 로그가 모두 말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저 로그의 진수 x와 x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0보다 큰 거고, 이거 단말해봐. 이거 정답 뭐지? 이거의 답 뭐니? 얘들아, 저거 정답 뭐야? 왜 이래? 저 어려운 거 아닌데.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뭐예요? x가 마이너스 x가 2보다 크다. 누구?
x가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게 정답이야? 너희들 기본 안 지키냐? 저거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 저거 그래프 절편 누구야? 이거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절편 누구니? 마이너스 2 중근이잖아. 하나잖아. 그리고 아래로 부르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리고 0보다 큰 거 찾는 거니까 여기 찾는 거잖아. 0보다 큰 거. 그러니까 결국 요거 하나 빼고 다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정답 뭐라 말해야 돼? 마이너스 2 빼고 모든 실수라고. 아니 이 기본은 무슨. 그래서 얘들아 얘하고 얘 지켜야 되는 거지. 얘하고 얘 지켜야 되는 거니까 얘하고 얘 지킬 거야. 근데 x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큰 거는 어차피 마이너스 2가 없어. 얘는 마이너스 2 빼고 다 된대. 얘는 0보다 크면 된대. 그럼 마이너스 2 빼고 다 되는 거랑 0보다 큰 거를 합치면 0보다 큰 게 정답이 되겠죠. 0보다 커야 돼. 내가 좀 이따가 어떤 답을 찾게 될지 모르겠지만 x가 0보다 큰 수만 나와야 됩니다. 이해돼? 그럼 이제 풀이 시작하면 돼. 한다. 이거 로그 2의 x 더하기 암산 갈게. 4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앞쪽으로 2분의 1 나갈 거고 얘는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2 나갈 거야. 2분의 1 나갔고 2 나갔으니까 2분의 2 어차피 사라져. 그래서 누구만 남느냐? 로그 2의 x 플러스 2만 남게 되죠. 그게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좌변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는 거니까 진수끼리 5로 곱으로 그럼 이거 지수로 바꿔볼래? 얘가 뭐랑 같아야 돼? 2의 진수가 누구랑 같아야 돼? 이 동그라미 친 거 얼마 나와야 돼 얘들아? 8 나와야 되잖아. 진수는 위치에 로그 값만큼 거듭제곱 2의 3제곱이 얘라는 걸 로그로 바꾼 게 이거 아니야. 지수 계산을 로그로 바꿨을 때 우리가 읽어내는 방법이 이 로그의 결과가 밑의 거듭제곱만큼 됐을 때 진수가 만들어진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로그를 만든 거잖아. 그래서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2의 세제곱이랑 같아야 되고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 0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서 선생님이 저 빨간색 필기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있어. 봐. 멍청하게 이런 것들 확인 안 하고 그냥 이거 밑 같게 만들 수 있어. 그 신나게 풀어. 여기까지 전혀 문제될 거 없어. 여기까지 정답 간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 그런데 답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내잖아? 틀리거든. 왜 틀렸을까? x에 마이너스 4 넣어봐.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어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풀어도 내가 찾은 정답 중에 잘못된 정답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못하는 순간 얘는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답 찾아놓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일단 정답 찾아놓은 다음에 찾은 정답 한번 넣어볼 건데요. 그래서 안 되는 거 가려낼 건데요. 그래도 돼. 그런데 그거를 잘 못 지켜. 선생님이 봐온 여러분들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정답은 맨날 이런 식으로 적어. 그리고 까먹었대. 실수했대. 그럴 바에야 차라리 풀기 전부터 내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가 누구인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저걸 보면서 얘만 정답이 된다는 걸 이건 정답이 안 되고 얘만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필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엔 연습할 문제가 많네. 전부 다 과제로 낼 거야. 그 필기 바탕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유형 문제들 전부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필기 다 한 사람들은 458번 시작해봐. 458번. 또 집에 가서 선생님이 과제 내주는 파트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문제 또 안 풀리는 문제들 상당히 많을 건데 그것에서 대충 그냥 푸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채점만 대충 해오지 말고 한 문제 시간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자, 가자. 이거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내가 찾게 될 정답이 진짜 정답인지 아닐지를 미리 체크해 놓으라 그랬어. 그래서 이 로그의 진수 x제곱이야. x제곱 0보다 커야 됩니다. 진수니까. 거기다가 밑자리에도 x가 서 있는 거죠. x 어떤 수가 돼야 되느냐? 밑의 조건 0보다 커야 된다. 밑의 조건 절대 1이 되면 안 된다. 이거 3개 지키는 것만 정답이 돼. 이거 정답 뭐예요? 이게 정답 뭐지? 이걸 만족하는 x의 정답 뭐야? 뭐 아까도 했잖아. 이거 뭐야 이거 정답. 영 빼고 모든 실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x제곱의 그래프잖아. 절편 0밖에 없고 0보다 큰 거니까 요거 하나 빼고 다 된다는 거라서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래서 이거 지켜야 돼. 그럼 봐. 0 빼고 다 된대. 근데 이거 0보다 큰 것만 된대. 그리고 1이 되면 안 된대.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누구냐?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거겠지 그냥. x는 0보다 커야 되고 x는 1이 되면 안 된다.
첫 번째는 0 빼고 다 된다고 했지만 두 번째가 0보다 큰 것만 된다며. 그러니까 음수인 거 빼야지. 0인 것도 빼고. 자, 이걸 바탕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 아하, 여기 똑같아. 4의 제곱이랑 x의 제곱. 제곱 내려가고 제곱 내려갈 건데 하나는 분모 하나는 분자 내려갈 거니까 얘 그냥 로그 2의 x만 낫겠죠. 그 다음 이것도 간다. 로그 x의 4는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x의 2 빼기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다음 당연히 치환 봐야겠지. t로 놓으면 t 더하기 이거 t분의 1이니까 t분의 2 빼기 3은 0. 그래서 양변에 t 곱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t 곱하면 2는 0. 그래서 t는 1 또는 t는 2. 근데 우리가 찾은 건 t 값이 아니었어? x 값이었으니까 원래대로 돌릴까? 그래서 t 대신 로그 2의 x 원래의 값을 돌려준 게 1 또는 2가 된다는 얘기니까 마지막 정답 x는 2의 1제곱이거나 x는 2의 제곱 4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답 이거 잘 지키고 있는 건 맞네. 그러니까 이번엔 둘 다 정답이 되는 게 맞겠죠. 질문은 그 두 분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8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자, 필기하시고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오늘은 가서 이따 원장님 수업 잘 듣고 명절 잘 보낸 다음에 설날 숙제 잘 해와라. 설날 숙제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래. 이번 주 토요일까지죠? 급하게 하려면 양 많아. 미리미리 했을 때 양에 부담이 없을 거야. 그리고 교재 숙제도 있어. 교재 숙제는 체크해. 70페이지 465번까지. 465번까지가 숙제입니다. 다 됐니 얘들아? 이것이 만나기를 먹고 각자들 바라는 세뱃돈 많이들 받고 건강하게 있다가 과제 잘 해가지고 토요일 만나자. 우리 토요일 몇 시?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수업이에요.